간단하게 좀 전체적인 맥락 아웃라인을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저께 방송을 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 어디에 뭘 골라야 할까요?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서 큰 맥락이랑 중요한 포인트 요걸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연령별로 좀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20대 아니면 10대 좀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 것도 하나 해둘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놔둔다 생각하고 서울 여기저기에 반지하 빌라도 괜찮아요. 반지하 빌라도 괜찮아요. 반지하 빌라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에 계속적으로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한 번만 더 비 피해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저도 이번에 비 피해가 이번이 아니었죠, 작년이었죠. 물난리를 통해서 반지하의 개수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요. 21만 개의 서울시에 반지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 절반이 관악구에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여러분, 반지하요. 물론, 안 좋은 건데요. 사실, 그 반지하는 서울의 땅입니다. 서울의 미래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 삐딩 남자 형님, 원일 형님 그때 출연해서도 반지하 스토리 전해줬잖아요. 4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3억을 번 스토리. 3억을 번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서울의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젊은 분들,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뭐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거 하나 박아둬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나 가능성이 기왕에 좀 많은 걸 박아두면 훨씬 좋겠죠. 그죠? 얼마 전에도 용산 쪽에 그 언덕 꼭대기에 여러분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게 아직 지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지정이 되진 않았었는데 그게 물건이 얼마였냐면 4천 몇백만 원이었어. 완전 지하였어. 그것도.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4천 몇백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대출을 끼고서 그걸 사두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봤을 땐 그 물건은요 10년도 안 가서 뭐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직 이렇게 상황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역시 어때요? 물건이 나왔다가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이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지금 돈이 있어서 선정된 곳을 매입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자금 여력이 어렵다면, 그렇게, 이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악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잊고서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넣어두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런 걸 넣어두면, 뭐, 공실 생기고 사람도 안 들어오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곳은 서울입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 올라와서 놀라는 게 바로 이 반지하라면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랐어요. 당연히 반지하는 모든 세상에 다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전국에. 근데 지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죠? 근데 반지하 월세도 비싼 거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요. 정말 그런가요? 어쨌든 근데요, 이곳이 서울이고 땅이 모자르니까 오죽하면 반지하도 짓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반지하를 지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임차가 나가니까, 그래도 거래가 되니까, 그 와중에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비단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적다면 이미 선정이 되거나 확정이 되거나 이런 물건들은 약간의 또 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냥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거 투자하는 것도 나쁜 방향은 아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자금 여력이 좀 있고 동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확정이 된 물건을 사는 거죠. 그죠? 자, 선정이 된 거는, 조금 뭐 나쁘진 않지만 불안은 합니다. 그죠? 선정이 된 거는, 왜요? 80%의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건데, 과연 이게 진짜 어떤 이해관계가 특별히 맞물리지 않아서, 또는 빌라 세대 수가 훨씬 많이 존재해서 확정까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야.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하다가 또 무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제가 바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확정된 물건을 사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실 요즘 빌라를 몇 천만 원 정도 더 주면 선정된 거 말고 확정된 걸 살 수 있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안전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또.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됐다가 확정되기까지 그 지역이 옛날에 진행하려고 그랬다가 동의가 안 돼서 무산되고 진행하려고 그랬다가 무산되고 했던 물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야 진행하려다가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요? 대화가 안 되는 데는 자르고 그 뒤쪽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진행하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원래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로 변신하기로 했어. 근데 어때요? 도로변에, 나중에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도로변 쪽에 있는 건물은 빼고 그 뒤쪽 골목부터 해가지고 뒤에 있는 빌라 세대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아파트로 변신하고 이런 주변의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앞쪽에 도로변에 있는 그 한 건물을 갖고 있는 그분들은 재개발을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나는 재개발을 안 하고 그냥 그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는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해.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 그럼 인구 밀도도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찾길변에 있는 내 건물의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상권으로 변모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왜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건물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 그래요. 예, 꾸준히 월세도 잘 들어오는데 굳이 그 건물을 내가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가격과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안 끼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굳이 팔 이유도 없는 게 왜요? 월세 수익이 짭짤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를 1+1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려요 이렇게 해드려도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한번 자료 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겁니다. 예, 우리 회원님이 낙찰을 받았어요. 예, 낙찰을 받았어요. 전용 13.8평이고요. 대지는 7.5평을 자랑하고 있네요. 옛날 동네라서 대지 평수도 조금 좋은 편이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616만 5천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여기 시세가 3억은 넘을걸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23명이나 들어왔는데도 어때요, 여러분? 좋은 가격에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자, 요게 이제 여기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는 신속통합기 확정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756세대가 현재 조합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분양 물량은 1480세대가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요, 이 중에 임대 물량이 300세대가 포함되어 있대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예요? 임대 물량이 300세대라는 거죠. 네, 왜냐면, 자, 현재 756세대가 있는데, 분양 물량이 1480세대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뭐, 완전 2배잖아요, 2배. 2배 정도면, 이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요런 물건들을 조사할 때요, 어디에 가보면 756세대인데, 분양 물량이 1000세대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756세대인데 1000세대면은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또이또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돼. 보통은 그 정도예요. 그 세대수 대비 보통 평균 120세대, 130세대, 그러니까는 120%, 130%가 이렇게 더 지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요, 이거 2배가량이잖아요. 이 정도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이 어떤 걸까요? 자,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일반 공고로 올렸을 때, 일반 공고로 나갔을 때 분양가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자, 조합원들에게는 혜택이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랑 가격이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는 뭐 한 7억 하는데 일반 분양가는 10억, 11억 할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보통.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추가로 내는 우리들의 분담금 자체가 굉장히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은요, 조합원 분들한테 오히려 돈을 줍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요.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좋은데, 확정이 된 곳 물론 좋은데 그 중에도 옥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자,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임대 물량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임대 물량. 예, 옛날에도 그랬지만, 예, 어쨌든, 임대 물량이 존재를 해요. 왜요? 이게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혜택을 받는 만큼, 그만큼 LH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예, 우리의 일부 물량을 주기 때문에, 예,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지을 수 있게 또 혜택을 주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756세대에서 1480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 물량이 또한 몇 세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실질 사업성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임대 물량이 300세대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받는 혜택은 몇 프로일까요? 여기 300세대 빼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180세대가 되겠죠. 1180세대요. 756에서 1180세대가 순수 수입 물량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정도면 언뜻 계산했을 때 뭐 한 150%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사업성이 좋은 편이 나쁜 편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응? 좋은 편이라는 거죠. 야, 근데 여러분 여기 아세요? 이 동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조합원이 몇 세대인지, 그래서 분양 물량은 몇 세대가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임대 물량이 몇 세대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동네가 여기가 뽑혔죠. 야, 저는 여기가 뽑힐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진짜 좀 근데 될 만한 곳이 되긴 됐어요. 여기가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동네가. 예, 여기가 교통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가 이제 신림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 신림역 있죠. 이 신림역 쪽에서 많이들 놀잖아요. 놀고 저녁에 택시를 잡고 난곡이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이 안 가요. 왜 안 가요? 이곳이 이렇게 약간 웰컴 투 동막골처럼 택시가 이제 가요. 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는 빈 차로 나가야 돼. 그럼 나갈 때는 빈 차로 나가서 여기서 손님을 태우려고 해도 손님을 못 태워. 나갈 때 빈 차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간다 그러면 안 태운단 말이에요. 물론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암만 불러봐야 되게 힘들게 불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줘야 온다니까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하고 여기가 진짜 웰컴 투 동막골 같은 동네예요. 마을버스랑 이렇게 막 다니는 데인데 원래 여기가 이제 여기 관악산 여기 뭐예요? 경전철 신림선 요거 이제 옛날에 발표를 할 때 원래 여기도 하려고 그랬어.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무산됐어요. 무산됐는데 하긴 여기 인구 밀도랑 어떤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사업성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사실 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산됐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만약에 나중에 그게 들어온다면 이게 미리 이제 예견했던 라인이 이쪽 이제 일자리가 많은 이 북쪽으로 뻗는 라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이 지역에 또 이제 지역이 굉장히 또 위상이 올라가고 좋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일단은 지금은 무산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을 때
옛날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알아요? 다가구 있죠? 다가구. 다가구도 막 3억 8천, 3억 5천, 뭐 2억 9천 이렇게 낙찰됐었어요, 여기. 예. 이 동네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선정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반전이 된 거죠. 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얘기를 한 건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근데요, 봐봐요. 그 와중에 옥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과연 새 아파트로 변신했을 때, 그때 얼마 정도 할까를 내가 예상하면서 사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얼마일지를 예상하는 중요한 척도가 뭘까요? 주변의 새 아파트의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는 새 아파트는 없어요. 다 오래됐습니다. 십몇 년 됐는데, 그래도 따지고 보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가, 얘가 몇 년 됐지? 까먹었네. 한번 찍어볼까요? 그냥? 바로 찍어볼게요. 2007년에 지었어. 15년 되네, 15년. 2007년에 15년 됐는데 얘가 지금 7억에서 9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얘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억 정도 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얘가 7억에서 9억이니까 예? 상황에 따라 또 달라요. 예? 6억에서 9억 써있네. 6억에서 9억. 그럼 얘는 그래도 한 10억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 정도 예상하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가 꿈틀꿈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쪽이에요. 자, 이쪽이에요. 이 서원역 쪽에. 자, 이쪽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데하고 약간 가격대는 좀 비스무리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가 어떨까요? 얘는 지금 얘 봐봐요, 여러분. 신림선. 예? 얘 한 정거장만 더 가면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고요. 여기서 5정거장만 더 가면 7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요. 여기서 2개만 더 가면 1호선이 장난 아니야. 여의도까지 가요, 여의도. 여의도까지 간다니까요. 여기 옛날에 그 슬픈 녹두거리가 아니에요. 예? 뒤집어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얘가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여기 주변에 새 아파트가 이거거든요. 관악구 통틀어서 얘가 제일 새 아파트예요. 얘 얼마지 지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얘가 19년도에 졌잖아, 거봐. 19년도니까 4년 됐네, 4년. 그죠? 4년 됐는데, 어때요? 8억 7천에서 14억 7천이야. 자, 얘는 지하철역도 없어. 물론, 좀 걸어 내려가면, 여기가 산이에요, 여러분. 평지는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가면 평지야, 여기는. 여기는 평지야, 여기. 예, 여기는 평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자, 얘는 지하철역 앞이잖아. 얘 지하철역 앞이잖아. 자, 옆에 아파트가 그래도 여러분 한 6억에서 9억 하는 아파트 옆에 뒤집어지는 재개발 빌라가 날까요? 예, 여러분 어때요? 8억 7천에서 14억 7천 하는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빌라가 비슷한 가격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이 낫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 너무 많은 곳이 뒤집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옥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역을 설명한 건데 사실 베스트는 어디예요? 용산 사면 좋고 성수동 사면 좋고 그냥 뭐 강남 사면 좋지. 예? 역삼동도 또 모아타운 설명회 하고 막 저번 주도 월요일날 또 하고 난리더만. 여기저기가 지금 난리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하니까 자꾸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이러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사업성이 좋은지를 확인해야 돼요. 1번. 그리고 그 세대수를 다 믿지 말고 임대 물량이 몇 세대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왜? 임대 물량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가져갈 일반 물량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 가운데에서도 옥석은 뭐예요? 주변의 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어때요? 야, 같은 돈이면 여기 할 게 아니라 저기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구별이 된다니까요. 지금 그래, 서울빌라 해야 돼. 마음을 먹으셨다면 잘하셨는데요. 그랬다 그 흥분되는 마음에 아무거나 고르지 말자.
아무거나 고르지 말고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사업성이 좋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조사하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몇 개월 후에 구입하셔도 얘 가격 그렇게 많이 안 도망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굿모닝 경매와 함께 여러분들이 준비를 야무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예, 오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야님, 저 근처 작년 여름에 서원역에서 걸어서 임장 갔다가 가파른 언덕길에 땀 범벅대고, 그러니까요, 여기가 굉장히 가파라요. 예, 위쪽 올라가가지고 내다보면은 반대편 산 꼭대기가 보이고 막 그래요. 좀 그래. 그러니까 진작에 여기가 좀 했었어야 돼요.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해야 될 때가 지금 바뀌고 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서울 투자의 진실심이 그럼요. 여기 지금 기회가 왔는데,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예. 많은 분들이 또 서로 간에 인사를 주셨네요. 예, 인사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보여드렸네요. 뭐 어저께 보여드렸으니까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거 봐봐요. 이거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아까 그 지역 보여줬죠? 이게 6월 15일 날 여기가 이제 보도자료로, 거기가 확정이 됐다고 떴어요. 신림동 675일대 확정 써있죠? 675일대 1480세대 써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사업성까지 쫙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5개에서 6지역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꼭 집중하셔가지고 원래 1종 주거지랑 2종 주거지가 혼재돼 있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2종으로 상향시켜줬어요. 이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진다고 합니다. 아까 거기에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요 입구에는 공원하고 문화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좀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놓겠다고 합니다. 예, 나쁘지 않죠? 예. 약간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곳인데, 요렇게 멋있죠? 공공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가지고 지금 뒤늦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마미님 너무 많이 여기저기 개발 부민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우리들 폐찰한 곳이네요, 올리브스토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잘했어요. 폐찰도 하고 욕심꾸러기 우리 올리브스토리님이 지금 다가구도 하나 가지셨는데 또 봐봐요. 있는 사람이 더 있으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은 또 들어가서 폐찰하더라도 또 들어가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이분들이 또 들어가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또 들어가야지.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서로 간에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시원의 형제 매튜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